신병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매력적인 브랜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브랜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마케팅도 있는데 브랜딩은 또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장에 이런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매장에 오는 손님들은 보는 것을 믿을까 아니면 믿는 것을 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소비자들에게 내 제품을 다 보여주고 이게 얼마나 훌륭한 제품인지 판단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효율성이 낮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믿음의 장치를 만들고 그 믿음의 장치에 의해서 이후 정보를 판단하게 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라는 거죠. 예를 몇 가지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대상을 꼼꼼하게 보느냐 아니면은 한두 가지 특징적인 정보만 집중해서 보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더 많다고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보고 그것으로 훅 따라 들어가서 나머지 의사결정을 다 스톱시켜버리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게 생각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동영상 하나 보셔보시죠. 강자 경찰관들이 다가갑니다. 예, 자, 저기 쓰레기통에 좀 버려주실까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팔굽혀 펴기를 30초 동안만 저희가 출석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거든요. 여기서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준비 시작. 경찰이 시킨다고 길거리에서 팔굽혀 펴기를 하다니 정말 황당하군요. 상식적인 생각이라면은 경찰이 걸어가는 시민을 붙잡아서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팔굽혀 펴기를 시키고 PT 체조를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저 EBS의 지식 채널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써 있죠.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요. 여기서는 인간의 두 얼굴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관점으로 보면 뭐가 되는 거죠? 특징만 보는가, 꼼꼼하게 살펴보는가, 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을 꼼꼼하게 생각했다 그러면은 당신 경찰 맞아요? 확인해 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특징만 보는 거죠. 특징만 토크닥 보면 경찰이니까 하라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으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하나의 특징을 부각해서 소비 맥락으로 가져오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의 가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그 서비스 전체를 보시면서 가장 특징적인 내용 한두 가지를 뽑아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으로 부각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죠. 이게 브랜딩입니다. 여러분들이 농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도 또 어려움이 또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농사 짓는 일은 꽤 어려운 일이죠. 농사 져서 이렇게 먹고 살기 쉽지 않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은 이 농사를 조금 더 브랜딩 차원에서 높이고 소비 선택을 높이고 매출을 끌어올려서 더 장기적인 비즈니스로 가져갈 수 있을까? 다 모두의 고민이죠. 일본에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던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 이름이 이나가타데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국으로 치면은 도회지에 간 젊은 청년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 마을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브랜딩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논을 도화지처럼 생각하고 쌀을 물감처럼 생각해서 도화지에 물감으로 그림 그리듯이 논에다가 쌀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면 좀 더 특징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죠. 이나가타데 마을에 어서 오세요 이런 류의 얘기들을 여기저기에 만들어 놨죠. 첫 해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요 한 5, 6년 지나니까 이 마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도 한 5, 6년 하면 기술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인데 논에다가 만든 그림이 어디까지 왔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논이에요, 논. 근데 이런 게 만들어진 근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쌀의 종류가 이미 이렇게 5가지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흑미 이런 거 있죠. 아오미 그래서 빨간 쌀 이런 거 있거든요. 이미 5가지, 6가지 색깔을 낼 수 있는 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도화지에다가 물감으로 채색하는 거나 논에다가 색깔 있는 쌀로 채색하는 거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하는 아이들이 봄에 이제 모내기 할 때 줄에다 색깔 입혀가지고 여기다가 여기다 표시만 해놓으면은 그림은 이 줄은 걔네들이 치는 거고 꼽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꽂아만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 이미 다 있는 거죠. 논 이미 있는 거예요. 뭐만 한 거죠? 미술적인 관점으로 배열만 바꿔준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오니까 이 마을에 전망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전망대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사진을 찍을 때 그림을 찍겠죠? 그림을 딱 대면은 QR코드가 심어놨어요. QR코드를. 딱 찍으면은, 상품은 뭐고, 쌀은 어떤 거고, 가격은 얼마고,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가지고 저걸 보고서, 안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겠죠. 사면은 배달도 되고요. 주차장에서 트렁크에 실어도 줍니다.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수많은 언론에서 받아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봐보세요. 얘는 지금 뭘 한 거죠? 광고를 한 게 아니라 홍보가 이루어진 거죠. 광고는 내 돈 내고 하는 거고 홍보는 미디어에서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중소기업의 마케팅 방법은 홍보가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광고도 이런저런 관점으로 하시지만 광고 전단지 만들고 이런 거 저런 거 하시잖아요. 그것의 효과보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한번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좀 조그만한 근처에 있는 어떤 미디어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효과가 훨씬 강력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주 인구의 30배가 넘는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른 것을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원래 다 있던 거예요. 커피가루 원래 다 있던 거고, 쌀 원래 있던 거고, 논 원래 다 있던 건데,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부각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 가게의 특징은 뭔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런 거 있죠? 별거 없어요. 이러시는 분들 있죠?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날마다 하루하루 팔아서 하루 먹고 사는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자, 브랜딩의 방법. 매력적인 특징 하나를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나. 이 아이디어를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시다.
자, 그럼 이 특징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가입니다. 어디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학문적인 내용을 다 종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특징은 다음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1번, 제품 차원에서 어떤 특징이 있나. 두 번째, 서비스 차원이죠.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특징이 있나. 세 번째, 가격 차원에서 어떤 특징이 있나. 적어도 이 셋 중에 하나의 특징은 부각시킬 요소를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집에 이 젓가락 있으신가요? 있으시죠? 박모 사장님이 우리나라의 이 젓가락에 대한 제조 방식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밖에 못 만듭니다. 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도대체 저 젓가락이 뭐가 문제인가? 이게 보니까 젓가락이 공중에서 따로 놀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중에서 따로 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따로 놀고 있는 게 문제니까 얘를 묶어버리자. 그래서 요 위에다가 이제 리벳을 달고, 뽀로로는 이제 나중에 붙인 거죠. 처음에는 리벳을 달고 손가락 들어가게 링을 3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죠. 지금 제품이 갖고 있는 불편함을 발견해서 해결해 줌으로써 제품의 특징이 부각된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 세계적인 수많은 성공 사례의 공통적인 접근법이에요. 이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혹시 이런 호치키스 써보신 분 계십니까? 하리낙스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의 고키로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하리낙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하리낙스는요, 철심이 들어가지 않는 호치키스예요. 딱 누르면요, 펀치가 종이를 딱 뚫어서 종이가 종이를 물게 만들어놨어요. 철심이 필요 없어요. 근데 그 딸내미가 비 오는 날, 어느 날 손가락에 호치키스 침이 박혀가지고 울면서 들어오는 걸 봤대요. 그냥 빗속에서 애가 울고 들어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보니까 호치키스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답니다. 아니, 어떤 거지 같은 놈이 호치키스 침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쁜 딸내미 손이 이렇게 됐나.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하고야 말이야. 그래서 뭐라는 거죠? 아니, 호치키스 침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100년 전에 만들었대요. 100년 전에 만들었는데 100년 동안 야, 그러면 침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계속 온 거예요. 그래서 고키로 사장님이 호치키스 침을 없애버리고 펀치로 종이를 눌러서 종이로 종이를 묶는 방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이 되기 위한 두 가지 포인트. 1번, 지금 제품에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는 게 1번입니다. 2번, 그것을 해결하고 널리 알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정 측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서비스 측면이죠. 제품 말고도 서비스 차원에서도 브랜딩을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근소한 특징을 찾아서 주된 심리적 특징으로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오늘 여기 배민 아카데미 오려고 다 이렇게 가게 중심의 얘기를, 사례를 지금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처럼 조그마한 가게를 하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 체인으로 성장한 커브스 클럽을 먼저 갖고 왔습니다. 이 커브스 클럽은요,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한 헬스 클럽이 커브스 클럽이에요. 커브스 클럽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커브스 클럽은 여성 전용 헬스 클럽입니다. 여성만 대상으로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헬스 클럽이에요. 이유가 뭐냐? 똑같아요. 우리가 헬스 클럽에서 여자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떤 그림을 생각합니까? 뭐 전지현 같은 여자가 탱크탑 입고 게토레이 하나 포카리 놓고 머리띠 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헬스클럽에 가면 그런 여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냐? 그냥 이렇게 보통 동네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자기의 헝클어진 모습을 남자 트레이너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컵스 클럽에서는 1번 남자 트레이너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컵스 클럽에는 남자 트레이너가 없어요. 두 번째, 남자 트레이너에게 헝클어진 나의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나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울을 없애버렸어요. 거울은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씻고 나오는 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좋아진 상태만 바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여자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컵스 클럽은 다 유압식으로 만든, 유압식, 기계가 다 유압식이에요. 남자들은 쇳덩이 가지고 가잖아요. 컵스 클럽은 다 유압식입니다. 자기가 힘을 쓰면은 유압이 더 버팅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치마다 혈압계를 재놨어요. 이렇게 심박계를 해놨습니다. 쫙 하다가 힘들잖아요. 심박을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80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쉬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80이 허들이에요. 80 이상 올라가면 쉬어라 이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80까지 쫙 올리고 그 다음 거. 80까지 가고 그 다음에. 80까지 가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뺑 돌면 몇 분? 30분. 남자 트레이너에게 헝클어진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거울이 없다. 유압식이다. 심박수를 잰다. 이런 내용이 컵스 클럽에 가야 되는 아주 간명한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망하지 않을 기업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어디가 꼽힐 것 같습니까? 야구르트랍니다. 이유는요, 야구르트 매출액이 1조 1천억을 해요. 야구르트가. 근데 야구르트 매출액의 95%가 야구르트 아줌마한테 나와요. 야구르트 아줌마는 다 뭐 하는 거죠? 서비스 하는 거죠. 야구르트 아줌마는 그 지역에 배당받으면 맨 처음에 하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거예요. 어머, 철수 많이 컸네. 철수 아버지 요즘도 술 많이 드세요? 헬리코박터 하나 먹어야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 하는 거예요, 서비스. 브랜딩이라는 거는 내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근소한 물리적인 특징을 주된 심리적인 특징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소비자 기억 속에 남아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격은 마케팅에서도 가장 어려운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여러분들은 아마 가격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 이런 게 가장 관심이 있을 텐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 옆에 열등 대안을 넣는 겁니다. 이건 뭔 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그냥 아주 개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30만 원을 내면은 30개 품목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30만 원짜리를 파는 것보다 50만 원짜리를 파는 게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30만 원에 30개를 해준다 그러면은 50만 원에 50개를 해주면 정당한 거죠. 근데 싹 바꿔버려요. 30만 원에 30개를 해주는데 50만 원에 60개를 해줘요. 그러면 되는 거죠? 얘는 좋아 보이고 얘는 후져 보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수요가 그대로 따라 올라간다는 거예요. 브랜딩이라는 거는 내 제품과 서비스가 갖고 있는 근소한 물리적인 특징을 주된 심리적인 특징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소비자 기억 속에 남아있도록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남아있게 할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유명한 브랜딩 매장을 운영하시려면은 특별한 특징을 발견하시거나 개발하시거나 준비하셔서 어디서 포인트가 나오느냐? 기존 제품과 기존 서비스의 불만점으로부터.
그 내용을 서비스로, 제품으로 올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1시간 반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만나 뵈서 반가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